안녕하세요, 가치환입니다. 7월 26일 수요일 국내 시장이 마감되었습니다. 자, 오늘은 시장이 정말 좋지 않았어요. 그냥 안 좋았던 것도 아니었고 굉장히 공포심이 극대화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의 하락의 대부분이 오후 1시를 기점으로 해서 단기간에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공포스러운 하루가 되었을 거예요.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 일단 코스피는 1.67% 급락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정말 상황이 좋지 않았어요. 오늘 결과적으로 4.19%의 폭락이 나왔지만 이게 불과 1시간 만에, 오늘 점심 1시쯤부터 해서 2시까지 1시간 만에 7.4%의 폭락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은 정말 역대급 하락이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하지만 또 명확하게 짚어봐야 될 것은 짚어봐야 되겠죠. 이 부분에 뒤에서 말씀을 드려보겠고, 그리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코스피를 보면 여기서 눈에 띄는 것은 포스코홀딩스하고 포스코퓨처엠, 포스코 그룹주의 급락이 돋보이는 것 같습니다. 반대로 반도체 관련주는 오늘 약보합으로 마무리되면서 시장 대비 굉장히 크게 선방을 했어요. 그리고 코스닥은 셀트리온 제약하고 포스코 DX 이 두 종목을 제외한다면 대부분이 5%, 6% 굉장히 급락으로 마무리되었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종가는 5, 6%라고 해도 특히 2차전지 관련주는 장 초반만 하더라도 20% 이상의 급등이 나왔던 종목들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것과 대비해 본다면 거의 고점 대비 하한가를 가지 않았나 라고 볼 수도 있겠죠. 자, 이어서 코스피의 수급을 보면 오늘은 어제하고 수급이 굉장히 비슷했어요. 외국인이 약 1조 원의 순매도가 있었고 기관은 600억 정도, 그렇게 많지는 않았지만 어제하고 비교를 해보세요. 오히려 어제 외국인의 매도세가 더 많았었고 기관은 동일했습니다. 하지만 어제는 소폭의 상승이 나왔고 오늘은 크게 폭락이 나왔습니다. 자, 그 차이는 개인들의 투심 악화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이 외국인의 모든 순매도는 포스코홀딩스 이쪽에서 잡혔습니다. 때문에 포스코홀딩스를 이끌었던 것은 대부분의 개인들의 자금이었고, 조금만 오늘처럼 투심이 위축이 되었을 때 모두 던지는 심리가 발생이 되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수급 변화를 한번 살펴보면, 자, 검은색이 코스피 차트예요. 1시를 기점으로 주가에 급락이 나왔지만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 패턴을 보면 물론 외국인의 매도 규모는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2시 이후부터였고 1시와 2시 사이에는 오히려 큰 변화가 없었거든요. 그리고 기관의 매수세가 늘어났고요. 반대로 개인만 이렇게, 그래서 지금 2차전지 관련주는 개인들이 많이 소유를 하고 있잖아요. 거기서 조금만 수급 악화 현상이 발생이 되었고 뒤 이어진 투매까지 이렇게 일련의 과정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의 수급을 보면, 자, 코스닥은 오히려 외국인이 8,600억 엄청난 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종목을 매수했는지 뒤에서 한번 참조를 해볼게요. 그리고 코스닥도 마찬가지였어요. 본격적인 급락이 1시부터였거든요. 하지만 오히려 외국인은 크게 매수를 했었고 개인만 상당히 많은 순매도 물량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는 오늘 외국인이 800억가량의 순매도가 나왔고요. 그리고 하이닉스는 모처럼 외국인의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물론 매수세라고 정의할 수 있는 규모는 아닌 것 같아요. 다만 그동안은 순매도 포지션이었다면 그 흐름이 조금은 바뀔 가능성에 대해서 기대를 해볼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어서 포스코홀딩스. 자, 포스코홀딩스는 오늘 외국인의 8,100억의 순매도가 나왔고 기관은 730억의 순매도가 나왔습니다. 반대로 에코프로비엠. 자, 이 종목도 급락이 나왔지만 외국인이 3,000억의 순매수가 들어왔어요. 저도 사실 조금 이해는 되지 않거든요. 왜 고점 부근에서 이렇게 매수를 했을까? 조금은 의아한 감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외국인의 역대급 매수가 들어왔고, 에코프로도 마찬가지로 지금 4거래일 연속으로 1,000억 이상의 순매수가 꾸준히 찍히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주체별 매매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 26일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에코프로, LNF, SK이노베이션, SK아이테크놀로지, LG에너지솔루션, 대부분의 2차전지 관련주를 매수했고, 기관은 삼성전자, LG화학, LG에너지솔루션, KB금융, SKC 이렇게 순서대로 매수를 했습니다. 오늘은 개인도 한번 살펴볼게요. 자, 개인은 포스코홀딩스를 가장 많이 매수했고 반대로 에코프로를 가장 많이 매도했었네요. 자, 이어서 해외 증시를 보면 전날 미국 증시 흐름은 양호하게 마무리되었어요. 나스닥은 0.6%의 상승이 나왔고 또 5일 만에 빨간 양봉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S&P 500은
소폭이지만 0.28% 상승이 있었고 다우지수는 보합이었네요. 그런데 반대로 반도체 지수는 1.7% 급등이 나왔어요. 하지만 오늘은 국내 시장에서 큰 힘을 내지 못하고 있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일본 니케이는 보합이고 대만도 보합이네요. 그리고 중국 증시는 소폭의 약세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어제 2% 급등이 나왔던 만큼 그거에 비한다면 양호한 조정이라고 생각이 돼요. 자, 그리고 내일 새벽부터 7월 FOMC가 시작이 됩니다. 아마도 금리 인상은 0.25% 할 것이고요. 그에 따른 연준이 어떤 의견을 내놓는지 한번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계속해서 강경책을 유지할지 아니면 조금은 온화한 제스처를 취할지 그런 부분을 보다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지금부터는 오늘 시장의 흐름이라든지 또 여러가지 이슈에 대해서 오늘은 조금 이야기할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빨리빨리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주식시장도 뭐니뭐니 해도 2차전지의 날이었었고 특히 포스코 그룹주 그리고 에코프로 그룹주 이 두 개 업종이 오늘 시작과 동시에 그룹산의 많은 업종들이 VI가 걸리면서 굉장히 또 크게 시세 분출이 되었습니다. 그게 오전전까지 연결이 되었고요. 그런데 지금 촬영 시점이 오후 1시 30분이거든요. 2차전지 관련주가 분봉으로 보면 단기간에 꽤나 급락이 나오고 있어요. 제가 영상을 두 번 나눠서 편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종가는 어디에서 형성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오전장에 급등이 나오는 것을 보면서 그동안은 번갈아 가면서 급등이 나왔었거든요. 하지만 2차전지 관련주 내에서도 동시에 포스코 그룹주하고 에코프로 그룹주 그리고 어제 한 차례 새롭게 급등이 나왔었던 LS 그룹주까지 이쪽도 2차전지 관련 그룹주로 묶이면서 어제 대부분의 계열사들이 두 자릿수 이상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오전장에 그 세 개의 업종 LS 그룹주하고 포스코 그룹주 그리고 에코프로 그룹주 이 세 개 업종의 시세가 정말로 크게 폭발했어요. 그래서 그런 점들을 보면서 어쩌면 오늘이 단기간에 주가의 고점이 될 수도 있다 라는 생각이 정말 깊게 들더라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려보면 자, 일봉으로 볼게요. 제가 코스피 지수를 참조할 때 RSI 지표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죠. 그걸 개별 종목에 접목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에도 자, RSI 지표를 추가하면 지금 굉장히 과열권 구간까지 크게 주가가 상승을 했죠. 그리고 에코프로도 마찬가지예요. 또 포스코홀딩스도 마찬가지로 지금은 그냥 과열이 아니라 굉장한 과열 구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런 종목들이 비교적 시세 초입 구간이었다면 일정 부분 과열을 만든다고 해도 그 뒤에는 주가가 크게 빠지지 않고 기간 조정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런 구간이었죠. 조금 당겨 볼게요. 자, 그런데 지금은 상승이 꽤나 진행된 위치예요. 그래서 지금의 과열 구간은 어쩌면 깊은 주가의 조정을 발생시킬 수가 있고요. 그건 제가 예시를 통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포스코홀딩스 뿐만 아니라 에코프로비엠 이 종목도 올해 초 2월 당시만 하더라도 과열 구간 한 차례 만들었었거든요. 하지만 주가는 크게 조정이 없었고 오히려 더 크게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구간은 이때와는 완전히 다르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 당시에는 가격 조정 대신에 기간 조정이 발생이 되었다면 지금은 충분히 가격 조정이 들어올 수가 있고 그런 부분을 필히 조심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상승이 진행된 것인지 아니면 초입 구간인지 그걸 판단하는 것은 저는 기본적으로 장기 이평선 241선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41선을 돌파했을 때는 1년 평균을 돌파했기 때문에 이제 상승의 초입 구간이다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다면 지금은 상승의 초입 구간을 넘어서 굉장히 진행된 위치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시각들로 한번 대입을 해보시고요. 에코프로 그룹주 뿐만 아니라 포스코 그룹주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조금 과거로 가보면 작년 11월 12월 이쯤에 241선을 돌파했고 처음으로 2월쯤에 과열 신호가 떴습니다. 하지만 주가는 마찬가지로 이 구간이죠. 가격 조정보다는 기간 조정이 왔었어요. 하지만 지금의 위치에서는 그 상승이 굉장히 진행된 위치인 만큼 어쩌면 깊은 가격 조정이 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포스코 그룹주하고 또 에코프로 그룹주 충분히 주가의 급락이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항상 조심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포스코 그룹주를 중심으로 많은 종목들이 지금 고점에서 최대 거래량을 터뜨렸고 오늘 오후장을 보신 것처럼 굉장히 변동성이 심해진 위치예요. 그래서 그것도 하나의 근거가 될 수 있으니까 조금만 우리 마음속에 욕심을 덜어내고 다음 순서를 한번 기다려보자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영상 댓글에는 지금 이런 종목 때문에 포모 현상을 겪고 있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과거를 한번 돌아보면 대표적으로 네카오 종목들, 네이버 카카오, 그리고 코로나 당시에는 신풍제약으로 퇴사했다는 글들이 상당히 많았었죠. 또 시젠, 진단키트도 마찬가지였고
또 HMM, 이 종목도 마찬가지였어요. 자, 그런데 이런 종목들의 주가 흐름이 지금 어떻게 되었냐면 제가 차트를 보여드리지 않더라도 다들 예상을 하실 거예요. 항상 주변에서 돈을 많이 벌었다, 또는 상대적인 박탈감이 느껴진다, 이런 생각이 들 때는 높은 확률로 고점이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오늘 2차전지 관련주가 다시 한번 크게 상승이 나왔다고 해도 오늘처럼 이런 변동성이 깊어진 시점에서는 추격 매수하지 말자,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그리고 지금 코스닥 위치를 보더라도 지수 자체도 과열권에 접해들었거든요. 물론 2차전지 관련주의 상승만 있었기 때문에 2차전지의 과열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더 적합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에도 항상 과열권 구간에서는 기간 조정이든 가격 조정이든 한 차례 조정이 발생이 되었고, 그런 점들을 고려해봤을 때는 지금은 충분히 2차전지 관련주는 한번 조심을 할 수 있는 구간으로서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종목들을 밑에서부터 보유하신 분들이라면 어디서 매도를 해야 되는지 이런 생각도 드실 것이고, 또 아직 매수하지 않으신 분들이라면 또 어디서 매수를 해야 되는지 이런 생각도 하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려보면, 자, 제가 241선을 돌파할 때 그게 상승 구간의 초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럼 반대로 241선을 이탈했을 때는 하락 구간의 초입이 될 수 있어요. 그걸 지난 3년 동안에 강하게 상승이 나왔었던 여러 종목들을 보면서 말씀드려볼게요. 자, 대표적으로 카카오, 이 종목은 2020년에 대시세가 분출이 되었고 2021년 가을 무렵까지 계속 상승 추세가 유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재작년 12월쯤에 241선을 깨고 내려와서 그때부터 본격적인 하락이 시작이 되었어요. 그리고 네이버도 마찬가지예요. 동일한 상승이 나왔었고 241선을 처음 이탈하고 나서 더 이상 반등이 나오지 않고 계속 약세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자, 그리고 신풍제약, 이 종목도 2020년 당시에 주가가 거의 15배 이상 올라갔었죠. 그런데 241선을 이탈하고 나서 그 뒤로 주가는 계속 밀렸었고, 그리고 시젠도 마찬가지로 이 종목은 진단키트 수혜를 봤었죠. 그래서 대시세가 폭발했었고, 마찬가지로 21년 3월쯤에 장기 이평선을 깨고 내려와서 살짝 돌파하는 척 했지만 결국에는 241선을 한 번도 돌파하지 못하고 거의 반의 반 토막 이상으로 하락이 나왔어요. 자, 그리고 HMM도 마찬가지로 241선을 재작년 10월쯤에 깨고 내려왔죠. 그런데 그 이후부터는 단 한 번도 돌파하지 못하고 어제 신저가를 경신했습니다. 그래서 장기 이평선 241선을 꼭 보시고요. 물론 지금은 이격이 굉장히 많이 벌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깨고 내려갈 때까지 기다린다는 것은 지금으로서는 맞지 않은 위치라고 생각이 돼요. 하지만 나중에 주가가 조금은 조정을 보였을 때 그때 한번 신규 매수를 해볼까? 라는 생각을 가졌다면 이 장기 이평선의 위치 꼭 한번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고, 주가가 그 밑에 내려갔다면 뒤늦게 싸졌기 때문에 매수하자,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모아가는 투자 방식이 아니라면 241선의 위치를 한번 지켜보시고, 반대로 지금의 위치에서는 또 상당한 이격을 벌린 만큼 지금은 주가의 급락을 대비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과거에 크게 상승이 나왔던 종목들이 있죠.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네이버 카카오라든지 HMM, 시젠, 그리고 신풍제약, 이런 종목들의 주가 흐름 잘 참조해 보시고요. 그리고 지금의 위치에서는 항상 여러분들의 기준이 있어야 돼요. 그 기준이 없다면 수익도 많이 축소가 될 것이고요. 오히려 손실도 크게 볼 수가 있을 거예요. 때문에 필히 이런 종목들은 나의 기준을 잘 세워놓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라면 이제 오늘이 단기 시세의 끝 무렵이라면 이 업종 다음은 어떤 업종들이 움직일 수 있는지 그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볼 것이고요. 지금 촬영 시점에 굉장히 변동성이 심해졌잖아요. 그래서 추가적인 주가의 하락이라든지 내일 또 시장이 하락이 나온다면 그 뒤에 어떤 업종이 상승이 나오는지 그런 부분을 깊이 한번 체크를 해볼 것 같아요. 아마도 반도체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도 변동성이 심해진 이 순간에 반대로 삼성전자는 밑꼬리를 달고 또 상승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조금은 반대되는 흐름이 나오고 있죠. 때문에 바통 터치할 수 있는 다음 업종들, 그 업종을 오히려 발굴해보는 것이 적절한 투자 전략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려볼게요. 자, 그럼 오늘도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내일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